얼레빗은 빗살이 성긴 빗으로서 참빗을 사용하기 전에 모발을 정돈할 때 사용했습니다. 또한 얼레빗은 두피를 긁을 때도 사용했는데요. 이로 인해 두피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모발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누구나 다 얼레빗을 사용했지만 플라스틱 빗이 도입되고 빗질을 갈수록 안 하게 되면서 얼레빗도 점점 그 존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모발 건강을 책임졌던 얼레빗. 현대인들이 얼레빗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레빗 장인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먼저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빗 만드는 사람, 네. 이제 빗 만드는 사람인데 이제 목소장이라 해서 네. 나무 목자의 얼레빗 소. 네. 그래서 이제 그 만드는 장인이라 해가지고 이제 목소장이라고 네. 그 이제 그런 이제 명칭이 붙어져 있고요. 뭐 그냥 보면 이제 빗 만드는 사람.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이게 대대로 가족들이 이게 대대로 이 얼레빗을 목소장을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신 거죠? 대조 할아버지서부터 네. 관아에서 이제 예무관직으로 공조에서 이제 근무를 했던 네. 그런 이제 집안이고, 이제 조선 만렙에 와서 이제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개인 공방이 허용이 돼서 네. 일부는 이제 관아에 갔다가 납품을 하면서 일부는 개개인의 이제 영업수단으로 이제 쓸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방으로 치면 한 3대째가 되고 총 친다고 하면 한 7대째가 되고. 꽤 몇백 년의 시간이 약 한 280년 정도 280년 된 것으로 보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얼레빗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얼레빗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빗인 거죠? 빗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이제 크게 우리 한국의 빗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네. 이제 빗살이 성근 빗하고 빗살이 참참한 빗, 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보는데, 그 얼레빗이라는 것은 얼다라는 얘기, 성글다라는 성글다.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참빗은 참참한 빗을 참빗이라고 하는데, 그 참빗으로 머리를 빗기 이전에 대충 가지런히 빗는 빗이 얼기빗이란 말이지. 이제 그 빗살이 성근 빗을 만드는 것이 얼레빗이고, 이제 제가 만드는 빗도 역시 이제 성근 빗, 그 얼레빗이죠. 또 참빗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네. 대략 얼레빗을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몇 단계 또는 몇십 단계의 공정이 필요한 거죠. 모든 공방이 그 이제 분업화가 옛날부터 분업화가 돼 있었어요. 네. 그 이 분업화가 된 것은 뭐냐면은 이제 관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분업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업하게 된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제 뭔가를 생산을 하려 하다 보니까 분업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관아에서 모든 이제 그런 생산 공정별로 봤을 때 우리는 한 6단계 정도. 6단계 보통 보면 이제 공예하는 사람들이 5방이라든가 6방, 7방.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뭐 한 8방, 9방까지 가는데, 우리 보통 보면 이제 5방, 6방에서 끝나죠. 5방이라는 얘기는 단계가 5가지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하나 원재료를 썰어서 이게 완성된 빗이 나오기까지는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6방 체제로 가거나 5방 체제로 갔을 때 그 이제 그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걸린다라는 것은 판단하기가 힘들고, 대략 보면 옛날에 분업화가 잘 돼 있을 때 보면은 한 사람이 20개 정도씩을 만들어요. 하루에? 20개.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0명이서 만들었다 그러면 내 1방에서 20개가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정확하게 몇 개라고를 그랬죠. 알겠습니다. 이 얼레빗은 다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나무가 다 얼레빗을 만들지는 못할 것 같고요. 혹시 그 얼레빗을 만드는데 좋은 나무가 있다면 어떤 나무이고, 또 그런 나무들의 특성이 따로 있는 건가요? 나무는 이제 상당히 이제 재료가 굉장히 소중하고요. 또 모든 것이 나무로 만들어진다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제 나무가 약 한 80%, 90% 정도는 나무로 만들어지고, 이제 소뿔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제 소뼈로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은이라든가 이제 금속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나무를 쓰는데 옛날부터 관아에서 이걸 하다가 보니까 그 지역 특산으로 좋은 나무가 자라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내륙 지방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대추나무라든가 그 전남 이제 그 고흥 지방에는 유자나무, 제주도에서는 해송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좀 특색 있는 좋은 목재가 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적합하게 또 이제 빛도 발전하고 다른 공예품도 더불어서 이제 발전하기도 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선호하시는 나무 재료가 있으신가요? 지금은 저는 이제 주로 내륙 지방에서 많이 썼던 이제 대추나무, 그다음에 이제 살구나무라든가, 그리고 이제 간혹 유자나무를 쓰는데 유자나무는 좀 귀하고. 근데 제가 쓰는 나무 중에서 이제 특색이 있는데요. 이 특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달리는 나무, 아, 네. 그리고 가시가 있는 나무. 그 가시가 있는 나무는 왜 좋냐면은 이 빛이라는 것이 인체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이 성격이 온화해야 돼. 네. 예. 그래서 가시가 있는 나무는 굉장히 성격이 온화해요. 아, 오히려 온화한 거. 그렇죠. 이제 나무 자체가 독성이 없기 때문에 아. 가시로 자기 몸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런 특징.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립됐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네. 가시가 돋쳐 있는 풀과 나무는 먹어도 괜찮아. 독이 없어요. 그 동물들이 보면 이제 가시 덩굴 많이, 아가시아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게 독이 없고, 이제 이 나무 스스로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는 굉장히 독이 없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달리는 나무, 네. 제일, 그 다음에 이제 가시가 있는 나무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쓰고, 고흥의 유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과일도 달리지만 그 목리라 그래. 문양이 굉장히 좋아.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특산품으로, 진산품으로 올라갔고, 또 제주도의 그 해송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거기 이제 풍랑이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 해송으로 만든 빗을 갖고 다니면은 이제 잡기를 쫓아주고 또 이제 신변도 보호해준다 해가지고 아주 부적처럼 육지를 가거나 어디 뭐 먼 길 떠날 때 꼭 그걸 갖고 다녔다라는 옛날 기록에도 있고요.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 사실 우리는 많이 그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 저기 흔히 말하는 애군을 쫓는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 그런 나무로도 빚이 만들어지나요? 가능은 하죠. 네. 근데 이제 벽조목이라는 것이 이제 벼락을 맞은 대추나무만이 벽조목이라고 하는데, 원래 대추나무가 벼락을 잘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대추나무가 약간 철분이 강해요. 그래서 모든 나무는 그 전기가 안 통해야 되는데 대추나무는 간혹 전기를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벼락을 잘 맞고요. 그래서 벼락을 맞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이제 이제 토속 신앙에 이제 사후 세계에 사람이 죽거나 뭐가 죽으면 이제 어디 혼백이 나무에 가서 붙기도 한다 해죠. 목신이 붙는다고 하지. 목신이 모든 나무에는 다 목신이 붙는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목신이 붙는데 그 벼락을 맞으면은 목신이 도망을 가서 순수함 그 자체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어떠한 것도 100% 순도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기운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벽조목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한국에서 저기 발굴된 가장 오래된 빗을 복원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물빗이라고 명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물빗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원래 우리 빗이 유물로 잘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제 혼인의 증표로 이제 그 조선 중엽까지는 이 빗이 혼인의 증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사후 이제 부장을 했다거나 이래가지고 유물로서 남는 것이 그렇게 드물어요. 또 사용 재료가 나무다 보니까
그래서 유물로 남지 않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데 한국에서 출토된 것은 뭐 가야 시대 때 빚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약 한 500년 전의 빚이라든가 출토품도 여러 번 봤는데 광주 신창동이라고 했나 거기서 출토가 된 것은 이제 초기 철기 시대 약 네. 지금부터 약 한 190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 어떤 공방터에서 네. 8개가 출토가 됐단 말이에요. 네. 8개가 출토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분명히 이제 유물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공방일 것이다라고 네. 보고 거기에 뭐 이제 다른 유물들도 나왔지만 거기에 8개 중에서 상당히 상태가 좋은 또 출토가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보고라든가 이제 출토된 유물을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네. 네. 아주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어진 빗이에요. 나무는 재질은 그 보고서에는 보니까 뭐 단풍나무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특색이 있게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그걸 복원을 하는데도 상당히 기법이 굉장히 까다로운 기법으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더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 빗을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역시 아주 굉장히 세련되고 네. 또 이제 모양새가 굉장히 수수하고 그래서 이제 유물빛을 내 나름대로 이제 유물빛이라고 네, 이제 네. 통칭을 해서 만드는데 아주 상당히 그 매력적인 빛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에서 출토된 것 중에서는 최고 오래된 것이고 가장 오래된. 네, 그 이후에 뭐 가야 시대 때라든가 뭐 조선 시대 이런 빛들은 많이 봤는데 그 이후의 빛은 지금 우리가 만드는 빛이나 거의 비슷하고 예, 최초에 출토된 것은 조금 이제 기법이 좀 다른 방향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빗을 쓸 때 그래도 혹시 특별한 주의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막 써도 되는지, 아니면 뭐 젖은 머리에 쓰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있나요? 그것은 이제 이 빗이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약간 문화가 좀 바뀌어 있는데요. 네. 그 얼레빗이 빗살이 성글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만드는 빗은 옛날보다도 한 2배, 3배 정도 더 성급니다. 아, 더 성공. 예, 그러다가 보니까 빗살이 두께가 상당히 있어서 손으로 강제로 부러뜨려도 잘 안 부러질 정도의 네. 강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옛날만큼 그렇게 뭐 큰 머리라든가 그런 식으로 거의 다 단발이기 네, 때문에 네. 그 빗의 내구성은 상당히 좋은 걸로 보고요. 단지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게 이제 나무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수분하고는 좀 약하죠. 네. 그래서 젖은 머리를 금방 이제 빗는다거나 이럴 때는 좀 조심하면은 이제 수분을 자꾸 먹고 하면은 이제 나무가 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네. 또 가령 이제 이것이 수분을 많이 이제 먹었다 해도 이제 빨리 좀 이제 건조를 시켜 놓으면은 괜찮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구입한다는 얼레빗.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묵묵히 얼레빗을 만드는 장인을 보면서 얼레빗에 담긴 의미와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다시 사랑받기를 바랍니다.